대한민국 축구의 운명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정몽규 회장이 아직까지는 11월 26일 현재까지는 사선 도전 선언을 하지 않은 가운데 어제 25일 허정무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한국축구대표팀 감독, 대전 하나시티즌 이사장, 다양한 축구계 커리어를 갖고 있는 허정무 레전드가 대한축구협회 선거 출마 공식 선언,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자, 소호정 기자와 함께 이 얘기 좀 나눠볼 텐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첫인상부터 얘기해도 네. 됩니까? 이분은 그래도 읽는 거는 잘하시는구나. 일단 눈에 띄는 거는 왜냐면 그렇죠. 방송도 오래 하셨고, 그렇죠. 뭐 이렇게 쭉 보면 써오신 거를 주로 읽는 모습이었지만은 그래도 뭐 액센트 줄 때는 액센트 주고 또 또릿하게 읽으시는 그런 것도 있었고 내용적으로 보면은 뭐 좋은 얘기,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제언들이 많았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첫 기자회견이라 그런지 그거 관련돼 있는 디테일이라든가 좀 명확하게 이걸 어떻게 그러면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좀 빠져 있긴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허정무 레전드의 회장 설문거 출마를 최초 보도했던 김세훈 기자 경향신문에 네. 이 기자회견을 보면서 좀 약간 씁쓸한 그 후기를 네. 남겼거든요. 이제 요걸 좀 보면서 많은 분들의 생각과 좀 공감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겠다며 한국 축구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가득 찬 출사표를 보냈다. 그런데 공약과 비전은 감정적인 호소에 머물렀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현실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투명하고 상식적인 협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단계 로드맵이 명확하지 않다. 네, 허 후보가 내세운 지방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겠다는 발언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17개 시도협회 재정 자립 방안을 언급하면서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재원 확보 방안이나 구체적인 시스템 개선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유소년 여자축구 육성 의지도 실행력이 결여됐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 있고요. 그리고 갈라진 나뉘어진 축구인들을 화합시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도 뭐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간담회나 뭐 지역 세미나를 통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한 것 정도인데 이게 뭐 효과가 있겠냐 이런 지적인 거죠. 그리고 천안 축구센터와 파주 NFC 활용 문제 방안도 알맹이가 없고 전문가들과 논의하겠다. 부채를 최소화하겠다. 이런 정도의 원칙론적인 얘기 밖에 없었다. 그리고 동행, 공정, 균형, 투명, 육성 이렇게 5개 키워드를 제시를 했는데 모두 추상적이기만 하고 구체적인 얘기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공약이 없는 상황에서 공약이 지도자 심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이 투표권을 가진 지도자 심판 같은 이런 유권자들에게 약간 좀 유혹하는 데 그쳤다. 당근 네. 정도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약과 출마의 변은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 그런 내용들인데 여기 담긴 내용들이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없었다는 것에서 조금 아쉬움을 표한 그런 이제 평가였는데요. 공감하십니까? 굉장히 냉정한 네.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첫 기자회견이 나와가지고 내가 이거 공약을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실행할 건지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다 뭐 재원 마련 어떤 방안으로 할 건지 그걸 다 설명하려고 하면은 하루가 부족할 거예요. 뭐 어쨌든 이날 기자회견에서 허정무 후보의 목적은 나의 출마를 대대적으로 알리고 그렇죠. 그리고 현재 대한축구협회가 받고 있는 지적들 그리고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나는 이걸 하겠다라고 어필하는 게 일단은 뭐 첫 번째 이미지 형성에서 중요한 문제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적촉하지 않았나 싶고 뭐 김세훈 기자님 말씀처럼 그렇게 했다면 더 없이 좋았겠지만 그건 조금 더 이제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정홍규 회장도 만약에 뭐 연임한다고 해도 이 이상의 구체적인 계획안을 낼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그렇죠. 그동안 해왔던 것도 그렇고 사실상 그 브레인격이었던 실장이라고 해야 되나? 팀장이죠 현재 직함은. 그분이 일단 나갔기 때문에 뭐 나가도 그분은 뭐 뒤에서 또 그냥 옆에 도와드릴 거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내기에는 여러 가지 뭐 그동안 보아왔던 모습들이
큰 차이는 없지 않나. 변별력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몽규 현 회장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나온다고 하면 다만 일단 이번 허정무 레전드의 출마를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좀 여러 가지 좀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하고 박수를 쳐주는 이유는 그래도 정몽규로는 안 된다. 정몽규를 내려앉히려면 지금 뭐 유인천도 안 되고 뭐 다 안 되니까 결국에는 선거에서 이기는 것밖에 없지 않냐. 그렇다면 누가 나갈 거냐.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나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도 일단 그 우호적인 그 하는 게 있는 것이지 여기서 그런 구체안이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기사에 제시한 것처럼 앞으로는 만들어야죠. 계속 네. 만들고 알려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정몽규를 꺾기 위해서 나온 거다. 이것만으로는 1월 네. 8일 선거를 앞두고 지금 시간이 한 30일, 한 40일 가량 남아 있으니까 네. 그 사이에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정치인들 선거 출마할 때 그 책자 마련하잖아요. 공약을 네.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거 마련하듯이 허정무 후보도 그런 거를 이제 캠프 쪽에서 마련을 한다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약이라는 게 사실 뭐 다 지키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다 지키는 게 쉽지 않고 또 우리가 정치 선거에서도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 거짓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방향성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공약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거를 다 성취를 못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회장으로서의 네.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구체안을 보여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자회견 때는 여러 가지 뭐 시간적으로든 뭐든 간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차차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도 네. 강조한 거는 이제 한국 축구의 위기다. 한국 축구가 지금 추락하고 있다. 이걸 막아야 된다. 예. 그런데 이제 축구인으로서 그걸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나왔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큰 거시적인 대결 구도에서의 정몽규는 지금 이제 끝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을 좀 허정무 후보는 계속 강조를 했던 것 같고요. 그 와중에도 몇 가지 좀 눈에 띄는 네. 세부 공약들은 좀 있었습니다. 젊은 행정가 뭐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같이. 네. 예, 당사자들의 같이 허락을 얘기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예, 네. 일단 같이 하기를 원한다라고 했고 또 지금 천안에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설립되고 있지만은 허정무 후보는 자신이 또 그 관계자로서 함께 갖고냈었던 파주 NFC도 그래도 계속 활용해야 된다. 이건 한국 축구의 자산이다. 그 부분 굉장히 강조했고요. 그렇죠. 지금은 협회 건 아닙니다. 뭐 네. 고양시 거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K리그 마일리지라는 파주시죠. 죄송합니다. 제도. K리그 직관을 많이 하는 팬들에게 대한축구협회 경기 티켓 예매나 뭐 이런 뭐 구매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우선적인 부분을 제공하는 부분 뭐 이런 뭐 제도도 본인이 아이디어를 냈고 그리고 해외 교류소 저거는 아마 지금 일본 축구협회가 하고 있는 그 독일에 있는 그 어디죠 도시가 도시는 모르겠습니다. 네. 예. 거기 디셀도르프였나? 디셀도르프에 이제 사무소를 마련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직원들을 파견해 가지고 유럽파들도 관리하고 뭐 거기서 A 매치도 잡고 막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런 모델의 것도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뭐 아이디어들은 기자회견 질의응답을 통해 가지고 허정무 후보가 또 제시를 했습니다. 새로운 건 없고요. 그러니까 팬들 사이에서나 이렇게 나왔던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잘 선별을 해서 이번에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준비 시간이 길지 않았다는 거는 느껴집니다. 뭐 우리 생각보다는 조금 길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구체화를 시키는 과정이나 뭐 완전히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만 어쨌든 나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선언인 건 분명하고요. 자 그렇다면 추가 후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썰이 있는데 뭐 들으시고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얘기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축구계에서 정치적 성격으로 보면은 여야가 있을 때 여는 지금 뭐 12년째 네. 정몽규 회장 체제로 계속 오고 있지만 야는 한 최근 8년 사이에 좀 개멸됐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야당 축구계에서 야당이라고 불리던 뭐 축구 연구소도 있었고. 김호, 네. 뭐 조강래 이런 거물도 축구인 분들 이분들도 이제 좀씩 이제 요즘에는 노쇠지신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정종선 전 고등축구연맹 회장도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자격 정지까지 가버렸고 그러니까 야권이 조금 하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정몽규 회장에 대한 어떤 축구계의 불신이 굉장히 커지면서
좀 과거에 야권에 있었던 분들이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중은 보이고 있다곤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이게 허정무 후보처럼 출마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도는 썰들은 있습니다. 제가 썰 수준으로 들은 건 좀 있습니다. 신문선 의원 썰도 있었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타도 정몽규를 외치는 세력들 입장에서 보면 후보가 적을수록 좋거든요. 표가 그렇죠. 갈리기 때문에 야권 단일화를 해야 음. 좀 1대1 구도로 가야죠, 사실은. 그렇죠. 지금 뭐 여기 차범근, 이영표, 김병지 등 썰이 있다고 하시는데 일단 차범근 전 감독님은 저희가 가장 원하는 후보자이긴 한데 협회에서 아예 출마를 못하게 규정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만 70세를 넘으셨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예,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김병지 대표는 이번에 강원 FC랑 재계약을 했죠. 네, 네. 3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저거를 박차고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그랬으면 재계약을 안 했거나 이미 네. 벌써 얘기가 나왔겠죠. 그리고 이영표 네. 전 부회장도 몇몇 기자들 통해서 사실 무근이다 라는 입장을 밝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간도 얼마 없고요. 쉽지 않습니다. 아예 축구계 밖에서 누군가가 등장을 하면 모르겠는데 축구인 밖에서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뭐 제3의 후보가 나오는 것은.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어요. 네. 정몽규 회장에 대한 허정무 후보의 평가 그리고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질문 안 할 수 없죠. 일단 답변은 조금 그러니까 지금 여론이나 미디어에서는 허정무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급진적이고 강력한 좀 답을 해주기를 기대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허정무 후보는 굉장히 좀 정제된 얘기들.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는 축구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크고 또 개인적으로 뭐 존중하는 부분도 있지만 의사 결정 부분에 대한 문제가 지금 계속 쌓여왔던 것 같다. 이제는 그만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럼 뭐 좀 본인도 예의를 지켜가면서 얘기를 했고 적절하게 얘기 잘한 것 네. 같아요. 다만 이제 표심이나 여론의 호응을 이끌어내기엔 조금 그렇죠. 너무 무난했던 감이 있죠. 정치권에서 네. 보면은 어쨌든 보면은 그런 할 때 강력한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도 좀 조심스러워. 예. 선임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들여다보고 뭐 우리가 이런 거를 굉장히 짧은 기간에 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약간 원론적인 그런 얘기를 하면서 홍명보 감독의 거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저떻게 하겠다 그런 얘기는 또 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뭐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얘기에 대해서 선거를 위해서 막 앞서가는 얘기 하는 것보다는 뭐 이런 정도 톤으로 정리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몽규 회장이 또 한 번 무혈입성할 수 있는 상황은 막았다는 거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보도들을 보니까 오늘 내일 중에 정몽규 회장이 뭐 출마 의사를 밝힐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축구계에 일단 많이 네. 알려졌던 바로는 자 25일 월요일에 허정무 후보가 이제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고 좀 스탠스를 또 잡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대한축구협회 임원 주간 회의가 있었어요. 네네. 원래 거기서 뭐 얘기 나올 거라고. 네, 거기서 정몽규 회장이 얘기를 하지 않겠나 했는데 지금 현재 연합뉴스나 뉴시스 같은 통신사들 보도를 보면은 아무 말 안 했다. 그렇게 넘어간 상황인 것 같고요. 저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몽규 회장의 꾸준한 일관된 그 모습이죠. 장고 끝에 항상 마지막에 악수를 두시는 약간 타입인데 장고 끝에 악수. 악수를 두시는 타입인데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출마한다고 생각합니다. 출마하는 쪽에 돈 걸라고 해도 돈 걸 거고 그 출마를 안 할 건데 이 욕을 처먹고 있을 이유가 없죠. 불출마 그렇죠. 선언하면 되는데. 이미 예. 마음을 굳혔다고 하면은 빨리 불출마 선언하고 저는 한국 축구를 위해서 정리하는 쪽에 매진을 하겠다. 그러면 이런 여론도 어느 정도 중화가 되는데. 아유 그런 중화를 넘어서 다들 이제 그동안 잘한 것들 해가지고 막 정리해주죠 이제. 예. 근데 뭐 항상 저는 미스터리긴 해요. 결국 하실 건데 왜 이렇게 뜸들이고 말 안 하고 계속 있다가 마지막에 결국 한다고 하실까?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겠죠. 아, 예. 뭔가 좀 상의를 해야 될 누군가가 있대거나 아니면은 정말 실제로 고민을 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반발이 크니까. 네. 하여튼 어느 쪽일지 모르겠지만 저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나오는 거는 그냥 기정사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허정무 그 회장 후보 출마 지금 같이 뭐 등장을 해서 힘을 실어주거나 지지발언을 하거나 이런 거는 이렇게 뭐 크게 네. 지금 없는 상황이네요. 그날은 네. 뭐 그런 좀 눈에 확 띄는 쇼맨십은 좀 없었었고요. 좀 눈에 띄는 건 이제 이 기자회견 진행을 KBS 전인석 전 아나운서가 진행을 했고
굉장히 뭐 전인석 아나운서가 KBS 질문도- 시절에 같이 뭐 같이 해설도 하셨고 해서 그 인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뭐 질문도 하면서 부드럽게 분위기는 풀어 나가시더라고요. 그런 점이 좀 눈에 띄었었고 어쨌든 허정무 후보는 그건 좀 결의 이런 거를 어제 좀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용기적인 부분 이런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허정무 레전드에게는 이 출마 선언 자체가 굉장히 큰 결단이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뭐 회장을 하겠다고 나오는 것 자체가 축구인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상당히 뭐 질시도 많고 오해도 많고 하는 그런 선언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그 허정무 후보자 역시 정몽규 체제에서 집행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 턱을 넘었다는 의미가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개 선언을 하고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한 것하고 이렇게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 출사표를 내는 것하고는 완전 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추가로 어떤 분들이 허정무 후보 쪽에 설지 이걸 보는 것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일단 어제 공식적으로 캠프를 이제 꾸릴 거다라고 네네네. 얘기했지만 이미 어느 정도는 그 분위기 형성이 돼가지고 허정무 후보를 돕기 위해서 모이는 축구인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온다고 했다가 빠지는 사람도 있고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분위기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 대통령 선거를 봐도 뭐 저기 선거 전날에 갈아타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러니까 아무튼 좀 의미 있는 한국 축구사에 의미 있는 그런 그 스토리가 쓰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허정무 후보자의 출마 이야기를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뭐 여기 여러 썰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뭐 근거 없는 썰을 읽어드리기는 그렇고요. 네. 그 정 회장 가족들이 출마를 반대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미 삼선 때도 그 얘기가 있었었고요. 가족들은 사실은 축구에 대해서 이만큼 했으면은 할 만큼 했다면서 좀 반대하는 분위기가 많아요. 근데 가족들이 반대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야? 가족 중에 한 명이 흘리는 거야? 이게 근거가 있는 겁니까? 주변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죠. 지금 주변 가족들은 관계자들한테 반대하고. 얘기를 해주나? 뭐 국무회장이? 얘기를 하겠죠. 나는 그 국정감사 제일 웃겼던 게 그 국회의원이 질문할 때 그 김풍년 실장 팀장 그 측근이라고 하니까 측근 아니라고. 부하인가? 그러니까 아니 내가 부리는 사람인데 측근이라는 표현이 안 맞는 거죠. 그걸 딱 부인하는 게 너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제 되는데 하인입니다. 굳이 부인하는 게 난 되게 이게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거 있잖아요. 제 집사입니다. 노예 표현은 그렇고. 네. 자, 다음으로 K리그 1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리그 1 정규 라운드가 종료가 됐고요. 마지막 라운드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저 사진은 굉장히 잘 찍었네요. 윤정환 감독이 어이구 이쁜 내 새끼 하는 듯이 양민혁 선수를 껴안는. 먼저 이제 박주영 선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영 21세기 한국 축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죠. 네, 한국 축구 2005년이었죠. 네. K리그 무대에 등장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한국 축구에서 그런 센세이션의 마지막이 박주영이 아니었나? 그렇죠. 생각이 뭐 들거든요. 특히 이제 국내에서 만들어진 그런 센세이션으로는 정말 압도적이었던 것 같고 청소년 대표 어릴 때부터 천재소리를 들었지만 청소년 대표를 거치면서 전국적인 인기를 얻었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 FC 서울에서 이제 고대 다닐 때 중간에 이제 입단을 했잖아요. 네. 근데 오자마자 잘했고 박주영이 오는 경기 거의 제가 인원 숫자는 모르겠는데 정확히 10,000원 관중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거의 10,000원 관중이 왔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그때 제가 이제 그 기자석 그 옆에 일반석에서 봤어요. 근데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막 하면서 이제 막 보다가 막 화라고 박수치다가 야 근데 박주영이 누구야? 이름은 아는데 박주영이 뛰는 거나 박주영 얼굴도 잘 모르는 그럴 정도의 압도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이름값을 그 시절에 갖고 있었던 선수죠. 이렇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관중 동원 능력도 있었고. 관중 동원 능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자, 지금 부산 아이파크의 홈구장인 부산 아시아드 네. 엄청 큰 경기장이잖아요. 6만 명 넘게 7만 명 들어가는 경기장인데 그 당시에 부산이 아시아드에서 FC 서울 박주영이 소속되어 있는 FC 서울하고 경기를 했는데 제 기억에 그때 4만 명이 넘게 왔습니다. 부산 아시아드 박주영 보겠다고.
원정 경기고 그 엄청나게 먼 종합운동장인데도 박주영 하나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몰렸던 정도의 센세이션. 그렇죠. 그게 박주영 현상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K리그에서 압도적인 활약들을 했었고 그리고 그 슈퍼매치 때 해트트릭 했죠 그때. 그 리그컵 때 슈퍼매치 때 그때 압도적인 활약을 했었고 그러니까 실력적으로 굉장히 대중을 압도하는 경기력을 많이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저는 박주영 선수를 처음 한 게 제가 유학 시절에 2004년 여름인가 그때 버밍엄에 그 당시에 대학 축구 연맹에서 대학 축구 대표 선수단을 데리고 왔었어요. 전지훈련을. 그때 원래는 박주영 선수가 대학 축구 대표에 잘 포함이 안 돼야 맞는데 뭐 청소년 대표팀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때 왔고 그때 염기훈 선수도 있었던 것 같고. 호남대. 근데 그때 와서 그 당시에 번니하고 평가전을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그때 왔는데 그때 대학축구협회에서 그 레전드 어르신들 원로들을 많이 모시고 왔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박주 쟤 천재다. 쟤는 정말 100년에 한 번 나올 거 말까 하니까 잘 봐둬라. 근데 이렇게 딱 보면 사실 박주영 선수가 막 화려한 스타일이 아니잖아. 그냥 훈련하는 것만 보고도 공개 훈련만 보고도 아 정말 대단하다 이런 걸 느끼기가 어려운 선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볼 때도 같이 뛰는 선수들이 그 어린 선수인데도 막 배려하고 이런 게 보이고 연습 경기 할 때도 골을 진짜 기가 막히게 넣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뒤로 정말 엄청난 성장을 하면서 월드컵도 가고 또 이제 프랑스 리그 진출하자마자 굉장히 성공을 했었고요. 네, AS 모나코에서 그렇죠. 뛰면서 그때 이제 두 두 자릿수 자릿수 득점. 득점을 계속했죠. 그렇죠. 모나코가 물론 그 아주 화려했던 음바페 있고 이런 시절 전이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 모나코도 뭐 프랑스 리그에서 나쁘지 않았었고요. 그때 리일 이적을 할 뻔하다가 이제 벵거 감독 전화를 받고 아스날로 이적을 하면서 뭐 좀 커리어가 약간 정체가 되긴 했지만 네. 어쨌든 한국 축구를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물입니다. 아스날 뭐 아무나 입단합니까 아스날을?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 지금도 이상해. 벵거 감독 대체 왜 그렇게까지 기회를 안 줬을까? 아니 프랑스 리그에서 검증이 된 선수고 벵거 감독이 프랑스 리그 검증된 선수들이 굉장히 영입도 잘하고 잘 썼거든요. 근데 저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국내 팬들 중에서 약간 좀 폄하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안 쓸 정도로 기량미달의 선수가 전혀 아닌데 기회를 너무 안 줬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개인적으로 있는데 어쨌든 묵묵히 계약 기간 동안 아스날에 있었고 또 임대도 한 두 번 다녀왔고 와포드하고 셀타비고 하고 그리고 이제 K리그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최종전 교체 출전을 해서 1골 1도움 활약을 펼쳤습니다. 네, 사실 지난 37라운드 서울과의 원정 경기 때도 그 울산 선수들이 김판곤 감독의 건의를 해가지고 명단에 이제 넣고 전반 막바지에 나와서 이제 전반 끝날 때까지 경기를 뛰고 어떻게 보면 옛날 본인이 그 커리어에서 가장 좀 애정이 깊은 서울 팬들한테 인사를 했죠. 네. 이번에도 다시 한번 기회가 왔는데 이번에는 퍼포먼스까지 제대로 보여줬어요. 아우 그렇습니다. 저 1골 1도움이 무슨 양팀 선수들이 박주영에게 뭔가 자선 경기가 투어를 주기 아니었거든요. 위해서 예. 이렇게 밀어준 자선 경기 형태의 그런 장면들이 아니고 본인이 강한 압박이나 수비를 다 뚫어내고 만들었던 공격 포인트였어요. 네. 역시 박주영의 클래스가 아직은 살아 있구나. 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1골 1도움 펼쳤고 또 라운드 베스트 11에서 뽑혔는데 오늘 그 라운드 베스트 11에 뽑힌 거를 울산 구단에서 SNS에 올리니까 박주영 선수가 부끄러우니까 내려달라고 그런 댓글을 또 달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울산에서 이제 홍명보 당시 울산 감독이 부름을 받고 울산으로 이적을 해서 이제 플레인 코치로 등록이 돼서 이제 코치를 하면서 선수 등록도 돼 있었지만 사실 경기를 뭐 거의 뛰진 않았었습니다. 네. 최근까지는. 그렇죠. 뭐 2년 동안 와가지고 챔피언스 리그 때 이제 로테이션 돌 때 좀 이제 출전도 했었었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약간 플레인 코치 역할, 실제로도 플레인 코치였고 코치로서의 포지션에 좀 많이 가 있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서로가 좋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이날 또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또 마지막 클래스를 보여줬는데 근데 정확히 지금 박주영 선수가 본인 입으로 은퇴는 아닙니다. 네. 딱 선언한 건 아니에요. 지금 뭐 미디어, 팬, 구단들은 전부 다 은퇴라고 생각하지만 박주영 선수 본인이 은퇴라고 지금 딱 시인하진 않았고 네. 그날 기자회견에서도 제가 조용히 사라지면 소위 말하는 이제 선수로서 등록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라지면 그때 이제 은퇴로 알아달라라고 얘기하면서 아직 본인의 뭐 차후 계획에 대해서는 다 밝히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많은 축구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선수고 여러 가지 역사가 있는 선수인데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거는 런던 올림픽 동메달이 아닌가. 그때 사실 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중요한 경기에서 또 큰 역할을 했고요. 네, 일본과의 동메달 결정전에서 소위 말하는 박시탈. 네. 일본 선수들을 그야말로 추풍 낙엽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터뜨렸던 득점이 그 각 방송사들 그 방송 종료를 알리는 예고가가 나올 때 이제 들어갔던 장면이겠죠. 아, 그쵸, 그 그쵸. 장면. 예. 아무튼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 2005년도에 방송 3사에서 박주영 특집 다큐멘터리를 다 따로 만들었어요. 독일 월드컵을 앞두고. 예, 지상파 3사에서 그럴 정도로 근데 어린 나이에 그 정도 주목을 받으면 이제 박주영 선수가 그 당시 인터뷰를 대부분 거절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뭐 많은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본인이 어릴 때부터 자기가 활약이 없는 경기 때도 무조건 자기 인터뷰를 하니까 거절하기 시작을 했고 미디어에 대한 약간 좀 거부감 같은 거를 감추지 않았던 선수였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뭐 이런 모습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은퇴가 아니지만 좀 울산과의 계약은 끝이 났습니다. 네, 울산과의 계약은 아마 더 연장되지는 않을 네네. 거고 그래서 이제 구단도 이런 식의 준비를 또 한 것 같은데 글쎄 박주영 선수가 어떤 이제 다음 스텝을 밟을지는 박주영 선수만이 알겠죠. 그렇죠. 가족들은 뭐 알기로는 미국으로 이미 아내분하고 아이는 이제 자식은 건너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기러기 아빠로 한국에서 머물고 있는데 뭐 어떻게 미국으로 같이 건너갈지 아니면 한국에서 다른 또 본인의 선택을 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박주영 선수가 뭐 우리에게 줬던 좀 우리 행복하게 해줬던 순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시면서 박주영 선수의 앞날에 많이 또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양민혁 선수도 이제 K리그 마지막 일 수 있는 경기를 했습니다. 네. 네, 양민혁 선수가 그 포항과의 경기 3위 강원이 3위였었기 때문에 저 경기에서 승리하고 김천이 승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야 이제 2위자를 탈환을 할 수 네. 있었는데 양민혁 선수가 그 포항의 옵사이드 뒤쪽 라인을 완전히 깨는 네. 움직임으로 들어가가지고 본인의 올 시즌 리그 12호 골을 터뜨리면서 1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네. 미국 리그 가는지는 전혀 지금 얘기된 건 없고요. 그건 전혀 뭐 누구도 확인이 네, 안 된 그렇습니다. 내용입니다. 박정 선수 질문이 올라 잠깐 얘기했고 양민혁 선수 최종전에서 결승골 넣으면서 시즌 12호 골이고요. 네. 포항을 꺾으면서 이제 준우승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보니까 이번에 연맹에서 ACL 티켓 경우의 수를 보냈는데 경우의 수가 정말 많더라고요. 경우선 10몇 개. 네, 그래서 100% 컨펌은 아닌데 사실상 뭐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강원이 시즌 ACL 엘리트를 못 가려면은 포항이 코리아컵 우승하고 네. 광주하고 전북이 지금 참가하고 있는 ACL 대회에서 또 네. 우승을 해야 강원은 저 기회가 사라지는 상황이 되겠죠. 네. 강원 입장에서도 역대 최고 성적을 썼고 무엇보다 올 시즌 팀이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그 중심에 2006년생의 양민혁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양민혁 선수는 이미 구단에다가 엄청난 이적료를 안겨주고 토트넘으로 가는 게 확정이 된 상황이죠. 네, 강원에서 MVP 후보로 양민혁 선수를 추천했더라고요. 일찌감치 뭐 결정을 네. 한 분위기고 약간 지금 물론 이제 조현우 선수가 워낙 울산 우승 지분에 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양민혁이 저 어린 나이에 보여준 대범함과 놀라운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또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나마 좀 조현우에게 쉽게 흘러갈 것 같던 MVP 경쟁도 양민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좀 저항을 받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팀별로 하나씩 뽑고 하는 거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MVP고. 뭐 규정을 한번 바꿔야 되긴 하겠지만 결국은 우승팀한테 주기 위한 그런 선택이 아닐까요? 아무튼 양민혁 선수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MVP? 저는 뭐 조현우 선수가 유력하긴 한데 생각보다 좀 꽤 양민혁 선수 선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꽤 네. 득표를 할 것이다. 네. 네. 자, 양민혁 선수는 이제 12월 달에 건너갑니다. 영국으로 건너가서 네. 토트넘에 합류를 할 거고요. 본인이 그 경기 후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죠. 제가 얘기 드렸던 12월 16일 그날 이제 출국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강원 입장에서는 양민혁 대체자를 찾아야 되는 과제가 있을 수도 뭐 있겠고요. 아마도 겨울 이적 시장에 강원이 이적료를 꽤 쓴다고 하면 이제 그 포지션
예, 측면 공격 쪽에 양민혁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선수를 데려오는데 좀 투자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집도 뭐 현지에서 이미 거의 구해놨을 수도 있겠네요. 네. 뭐 팀에서 소유하고 있는 집이 있을 수도 있고. 어차피 네. 그 훈련장, 네, 뭐지 하스퍼웨이인가요? 하스퍼웨이. 아, 예, 거기 근처 가까운 데로 가야 되니까 뭐 그렇다고 또 너무 비싼 그 부촌은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손흥민 동네는 쉽지 않겠죠. 아마 비슷한 또래들이 있는 뭐 아치그레이나 그런 친구들이 있는 쪽. 베리발과 같은 동네 살 거라고 네. K리그님께서 어제 타방송 취재가 나왔는데 베리발과 같은 마을에 살 거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네. 황문기를 올려서 쓸 수밖에 없다. 자, 아무튼 양민혁 선수 가는 거에 대해서 윤정환 감독이 눈물 흘렸다는 얘기를 본 것 같은데. 아, 기자회견에서 뭐 네. 양민혁 선수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좀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참 드라마틱한 변화네요. 처음에 동계훈련 갈 때는 양민혁 선수를 안 데려가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거기에서 마음이 바뀌고 개막전부터 선발 출전해서 활약을 시작하고 끝날 때는 마치 자식 같은 느낌이라면서 이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렇죠. 변했으니까. 김병지 햄이 추천을 해서. 예, 내가 책임질 테니까 예산 넣을 테니까 데려가. 아니 근데 저기 김병지 대표 재계약했는데 왜 로하노는 히어리고 안 띄웁니까? 그러게요. 로하노 일 똑바로 안 하네. 예. 로하노 넌 로아도 나에게 뭐였지? 멘트가? 넌 나에게 낚였어. 넌 나에게 낚였어. 로하노 일 똑바로 해라. 병지 형님 재계약했는데 강원 FC가 보도자료 안 보낸 거 아니야 로하노한테? 그러게요. 네. 모르죠. 또 내년에 강원에서 또 한 명의 선수가 등장해서 유럽으로 가게 되면은 네. 그때는 연락하겠죠. DM으로. 하이 병지 킴. 로하노 너무 웃겼어 그때. I'm 로마노, not 로하노. 아니 그것도 그냥 로하노 기자도 보도했네요. 이렇게 나갔으면 안 웃겼을 텐데 로하노 넌 나에게 낚였어. 이게 올해 드립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 대진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뭐 대구 홈에서 충남 아산하고 이번 목요일 그리고 이제 12월 1일 이렇게 두 차례 걸쳐 진행을 하고요. 또 이제 전북은 이제 ACL 일정 때문에 12월 1일 첫 경기 하고요. 여기 12월 8일에 두 번째 경기 마지막 경기. 요게 이제 K리그 올 시즌 최종전이 되겠네요. 네, 저 일정이 참 저 전북과 서울이랜드 만남에서는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서울이랜드 입장에서는 사실은 체력적인 부담이 이 K리그 2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네. 올라온 팀에게는 가장 큰 문제인데 일주일의 휴식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게 네. 서울이랜드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야, 근데 휴식도 휴식인데 이게 시즌이 너무 길어지는 거라서 이거 좀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그렇죠. 전북 같은 경우에는 저 이후에 휴가를 과연 선수들한테 얼마를 줄지도 고민일 것 같고. 그 대구하고 충남아산은 지금 뭐 홍구장이 많이 알려졌다시피 잔디 대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창원으로 내려가서 전지훈련을 하면서 지금 이 승강 플레이오프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경기는 또 아산의 이순신 종합운동장 쓸 수 없기 때문에 좀 사이가 썩 좋지 않은 이웃 사촌인 천안시의 또 특별 허가를 받아가지고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1차전을 치르게 됐죠. 야, 근데 충남아산은 너무 오래 쉬고 하는 경기잖아요. 네, 네. 그게 뭐 이제 변수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세징야의 몸 상태가 뭐 최대 변수입니다. 네. 결국 지난 주말 인천과의 경기에서 세징야 그리고 에드가는 아예 명단에서 제외를 시켰고요. 나란히 앉아서 보고 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세징야는 알고 있기로는 훈련은 소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차전 같은 경우에는 한 몇 분 정도 출전할 수 있을지 요거는 구단에서는 지금 철저히 함구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뭐 팀 전력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반면에 충남아산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당연히 대구 얘기했지 하시지만 올 시즌 경기력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좀 공격적인 면에서 뭐 어떤 특정 선수에게 의존하지 않는 축구를 하는 팀이어서 굉장히 좋고 또 셋피스가 이 팀이 또 기발합니다. 네. 충남아산은 트랜지션 게임을 지금 네. K리그 2에서 가장 잘하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윙백 그리고 이제 뒤에 변형 백스리 쪽에 양 스토퍼까지도 순간적으로 공격에 가담시켜가지고 숫자 싸움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가 얼마나 준비를 잘 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충남아산 선수들이 지금 상당히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열이 받아 있습니다. 왜요? 우리 이렇게 잘했는데 너무 주목을 안 해준다. 음, 솔직히 잘한 건 맞잖아요. 충남아산 올 시즌에 개막할 때 그 유니폼 파문이 있었던 이후로 거의 대중 매체에서 다뤄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꾸준히 그 승격 플레이오프권의 순위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2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박수 받을 만한 성과를 내는데 아무래도 좀 그 주목받는 스타가 좀 적고 뭐 하다 보니까 좀 김현석 감독이 시즌 막판에 그 판정에 대한 불만을 얘기했을 때 좀 많이 주목을 네. 받았었고 돈이 없는 팀이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그 모티베이션 확실히 갖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네.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뭐 얘기 드린 대로 충남 아산도 지금 최종전 이후에 거의 3주 가까이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경기 감각이나 이 부분이 첫 경기 때 자신들의 홈에서 뭔가 사고를 쳐야 이거는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흐름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1차전에서 이제 경기 감각이나 이런 데 문제가 또 생기면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유니폼 논란에 해당 국민의힘 아산시장은 당선 무효형으로 최근에 날아가셨다고. 진짜인가요? 근데 뭐 그분 날아가셔도 여전히 빨간색 유니폼 입던데요. 뭐 왜냐하면 빨간색 유니폼을 입었을 때 승률이 기가 막히게 좋았어요. 충남 아산이. 그때 무슨 충무공 축제 뭐 이래가지고 그 유니폼을 입는다고 네. 했었었는데 어쨌든 또 팀들이 징크스 무시 못하니까 홈에서도 그거 입고 하나 이번에? 모르겠네. 네. 자 그리고 전북 서울 이랜드는 이승우 선수가 드디어 서울 이랜드를 만납니다. 드디어 목동에 옵니다. 작년 뭐 이적설이 엄청 이맘때 있었죠. 있지 않았나요? 김도균 네. 감독이 이승우를 이브리그 서울 이랜드로 엄청난 올해 연봉으로 초였죠. 데리고 올 거다. 1월, 예. 12월 말 1월 이때부터 김동현 감독이 이제 서울 이랜드 감독을 가고 나서 이승우 선수 영입에 굉장히 좀 열의를 보였었는데 네. 이승우 선수는 최종적으로 이제 전북행을 이번 여름에 선택을 했었죠. 뭐 이승우 선수 외에도 이영재 선수도 있고, 네. 근데 김동현 감독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 대진이 확정되고 나서 전북 경기를 계속 챙겨봤다. 올해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예전에 수원 FC 감독할 때도 2022년이었나? 수원 FC가 전북을 상대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 상대 전적이 2승 2무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김동균 감독의 저는 자신감이 아주 허언은 아니다. 허무맹랑한 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격적으로 하는 팀에게 더 성과를 잘 내는 팀입니다. 서울 서울 이랜드가 이랜드가 예. 이번 그 K리그2 플레이오프에서 나왔잖아요. 뭔가 좀 단단하게 잠그고자 하면 털리고 0대2까지 벌어지니까 이제 큰일 났다. 무조건 돌격 앞으로 하면은 이 팀이 진짜 잘하는. 예, 그러니까 수원 FC에 있을 때 골도 많이 넣었지만 최다 실점을 기록했던 김동균 감독이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이 중요하다는 게 그 사람의 캐릭터가 그 팀에 고스란히 입혀지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번 시즌에도 서울 이랜드가 김동균 축구의 그런 특징들이 고스란히 살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랜드 올라가고 전북 떨어지면 이승우 난감하겠네. 뭐 이적설 기준으로 보면 그럴 수 있죠. 예, 아무튼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흥미있는 포인트들이 많은 그런 경기가 될 것 같고요. 김두현 감독 대 김도균 감독의 맞대결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래도 저는 기본적으로 승강 플레이오프 올해 대진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예측 불가? 양팀 사이에서 전력 차는 분명히 난다고 봅니다. 난다고 보고 10번 맞붙으면은 한 7, 8번은 일부 리그 팀들이 이기는 전력 차라고 네네. 보는데 근데 저는 이제 충남 아산 서울 이랜드 두 팀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공격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그냥 뒷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꽤 부시겠어라고 굉장히 터프하게 와일드하게 덤비면은 K리그 1 팀들이 놀랄 것 같아요. 그런 게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 이랜드 오스마르가 변수라고 봅니다. 오스마르가 최근에 좀 그러니까 올 시즌에 좀 공략을 당했어요. 네. 좀 전략적인 특히 이장관 감독이 굉장히 잘 공략을 했고 실수들도 좀 있고 네. 좀 스피드 원래도 빠른 선수는 아니지만 좀 확실히 예전하고 다른 느낌이 좀 있어서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용을 당연히 하겠죠, 근데. 그렇죠. 예. 리더십적인 부분에서 저 선수는 서울 이랜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선수들이 믿는 구석이 많기 때문에 오스마르 선수는 선발 출전할 것이고 카즈키가 작년에 수원 중요한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었던 기억이 있었죠. 카즈키 언급하셨고. 그래서 뭐 그것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ACL도 좀 남아 있습니다. 여기 간단히 좀 정리해 보면 이제 이번 주에 울산은 홈에서 상하이 하이강 상대로 첫 승 도전입니다. 지금 앞선 3경기에서 3연패를 당했죠. 이제 좀 울산이 그 조별리그 통과 부분이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경기를 이겨야 되긴 하고 그래서인지 이제 지난 주말에 수원 FC와의 경기 때 로테이션을 네. 김판국 감독이 돌렸고요. 일단 김판국 감독 선수들한테 요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그리고 코리아컵 결승 그 뒤에 또 한 번 더 있어요.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요 세 경기를 우리가 진짜 멋지게 마무리를 해보자. 뭐 그렇게 선수들한테 좀 각오를 밝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항은 이제 요코하마 원정. 어우, 빡시네요. 포항은 뭐 내부적으로 저거에 대해서는 결론이 난 것 같아요. 힘을 빼고 다녀오겠다. 결승전. 왜냐면은 당장 이번 주 토요일에 코리아컵 결승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일본으로 원정을 가야 되는데 울산보다도 하루 늦게 경기를 한다. 여기에 주전들을 투입했다가는 코리아컵 결승전 때 양 팀의 컨디션 차이가 엄청 날 거기 때문에 저 부분은 전략적으로 포항이 선택과 집중을 했다고 봅니다. 광주도 상하이를 만납니다. 상하이 세노아를 상대로 홈에서 경기합니다. 네, 이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은 광주가 좋은 흐름을 다시 살릴 수가 있겠죠. 지난번 경기에서 이제 패했기 때문에 광주 조금 한번 한 템포 쉬게 됐는데 이번에 광주에서 하죠. 네 이번에는 네.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잔디 상태 많이 복구가 됐기 때문에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북 현대는 세부 FC. 야, 세부는 관광지 아닙니까? 네, 세부 FC 필리핀의 세부 FC를 불러들였었는데 이제는 과거는 잘 익숙하지 않은 동남아 팀들은 수월하게 이겼었는데 최근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세부 같은 경우에 전력차가 분명히 나고 네. 전북이 지난번 원정 경기 그때는 세부가 홈구장이 이 AFC 라이센스가 안 되기 때문에 마닐라에 있는 네네. 경기장으로 가서 했었는데 그때도 전북이 좀 1.8군 어린 선수들을 많이 투입했음에도 이제 완승을 거뒀었거든요. 네네네. 이번에도 아마 힘을 빼고 그치, 일단, 승강표가 있으니까. 네, 초점은 무조건 서울 이랜드와의 승강 플레이오프 쪽으로 맞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ACL도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K리그 진짜 이렇게 되면 거의 추춘제 이미 시작한 느낌이네요. 예. 네. 자, K리그 시상식이 있습니다. 가십니까? 시상식 갑니다. 초대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시상식 안 갑니다. 그러세요? 안 간지 엄청 오래됐습니다. 가야 되는 건가? 다 옵니까? 저는 방송하신 건데? 저는 이제 저걸 핑계로 육아에서 조금 탈출을. 아하, 그렇군요. 와이프 보고 있나? 제수 씨 알고 보고 있습니다. 있나? 알고 네. 있습니다. 자, 지금 후보자들 보시면 감독상 후보는 이제 김판곤, 윤정환, 정정용. 자기 어떤 표 던졌는지 얘기할 수 있나요? 저요? 네. 저 전날 깜빡하고 투표를 어제 일요일 오후 6시 마감인데 못했는데 아하. 그냥 지금 제 생각을 전달하면은 네. 저는 감독상 정종용 감독. 아하. 네. 시즌 늘 초- 사죄하는 마음으로. 시즌 정종용 초 감독. 예측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볼 때마다 제가 정종용 감독한테 감독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라고 네. 하면 정종용 감독이 아이고 우리 서 기자 축구도 모르고 그러시는데 아. 네, 정종용 감독은 근데 본인은 없는 후보라고 생각해 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자기는 좀 수상 자격이 아닌 것 같다. 좀 겸양하는 모습이었는데 근데 저는 정종용 감독도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우 선수상은 아니 형은 누구 주셨어요? 난 얘기 안 할 건데요. 뭐야?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저는 윤정환 감독. 그래야 이게 컨텐츠가 되지. 윤정환 감독. 네. 네. 자, MVP 수원 FC 안데르송 그리고 강원 FC 양민혁, 울산의 조현우. 저는 이거는 양민혁. 양민혁. 네, 저는 조금 이게 조현우가 MVP 받는 게 정배겠지만 양민혁의 올해 활약이 좀 K리그의 그 사고 구조를 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면 우리 K리그가 구단들이나 지도자들이 어린 선수 활용에 너무 소극적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바꿔줬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양민혁에게 좀 표를 주고 싶습니다. 저는 그거는 밑에 영플레이어상이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는 양민혁 선수가 거의 몰표 받지 않을까요? 영플레이상은 제가 볼 땐 거의 한 90% 이상 예. 양민혁 선수한테 갈 것 같아요. MVP는 저는 그래도 우승팀이고 예, 우승팀에서 조현우 선수가 올 시즌에 보여준 활약이 높았기 때문에 무난히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자 베스트 11 공격 쪽에 이거는 저는 약간 이게 링가드가 후보에 들어갔어요. 네. 이거 인기 투표 될 인기상, 가능성이 좀 인기 높지 투표. 않습니까 이거? 제가 봐도 그런데 솔직히 근데 냉정하게 링가드가 받을만 합니까? 하지만 냉정하게. 저는 링가드 후반기에 보여준 퍼포먼스는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베스트 11 공격수 2명 뽑는데 네. 받을만 합니까? 어, 3명인가요? 저는 2명이죠. 예. 저는 퍼포먼스의 질로만 본다고 하면은 링가드가 일류첸코에게 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득점이 많긴 하지만 링가드, 무고사, 이동경, 주민규, 일류첸코, 이상원 이렇게인데 예. 여기에 탑2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어차피 투표 지금 방식이 60%는 감독하고 주장단 투표고 미디어 투표는 1인당 한 표씩으로 해서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결국은 선수 주장단하고 감독 투표가 큰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야, 근데 무고사는 팀은 강등인데 골키퍼까지 보고 득점왕까지 하고 공격수가 대단하네요. 네. 참 애매하긴 해요. 링가드가 진짜 인기 투표로 받을 수도 있고. 저는 무고사하고 이상원 선수 찍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이동용 선수랑 좀 고민했는데. 네. 저는 한다면 무고사하고 이동경.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좌측면 미드필더 루빅손, 안데르손, 홍윤상. 저거는 안데르손이 거의 확실하지 네, 않나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중앙 미드필더에는 고승범, 김봉수, 오베르단, 세징야, 이탈로, 정호연. 저는 고승범. 여기는 좀 접전이 예상이 되네요. 고승범은 약간 정배일 것 같고 세징야하고 오베르단? 네, 세징야하고 오베르단의 대결이지 않을까. 정호연 선수 득표도 꽤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우측면에 이제 양민혁, 정승원, 정재희. 저 또 양민혁 선수가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그리고 수비 쪽에 센터백에 글씨가 작아. 강투지, 김기희, 박승욱, 전민광, 김영빈, 야잔. 아, 여긴 좀 빡세네. 저는 강투지 야잔. 강투지 야잔. 네. 그 정배인 것 같습니다. 예. 왼쪽 수비에 완델손, 이기혁, 이명재. 저는 요거는 약간 국가대표 프리미엄으로 이명재가. 오른쪽에 최준, 황문기, 황재원. 이것도 황문기? 황문기. 골키퍼는 뭐 이창근 선수랑 김준홍 선수도 잘했지만 조현우 선수가 받지 않을까. 그렇죠. 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다음에 이제 K리그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긴 여러분들 잘 모르죠? 네. 자, 감독사 김도균, 김현석, 유병훈. 세 분 다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근데 유병훈 감독이 아무래도 그렇죠. 네, 성과를 압도적으로 냈기 때문에 저도 유병훈 감독일 거라고 봅니다. 네. 최우 선수상 안양의 마테우스, 천안의 모따, 충남아산 준익이 외국 선수들만 올라왔어요. 네. 좀 이게 슬프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만큼 K리그 2는 외국인 선수들의 퍼포먼스가 비중이 높죠. 비중이 높다는 뜻이고. 저는 이것도 마테우스. 네, 모따가 뭐 퍼포먼스 좋고 득점왕도 했지만은 팀 성적이 좀 많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개인 기록에서는 모따가 뭐 압도적으로 하지만 마테우스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하고요. 근데 이것도 후보 선정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팀에서? 후보 선정은 일단 팀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올리고요. TSG 위원들 중심으로 꾸려진 선정위원회에서 거기서 이제 점수를 줘가지고 이제 합니다. 안양에서 뭐 이창근 선수가 너무 좀 부상이 많아서 그런가? 이창근 선수가 후반기에 한 2달 가량을 쉬었죠. 그리고 이제 영플레이어상은 저거는 바뀌었는데요. 충북 청주 김정현 선수는 연맹에서 좀 오류로 인해 경기수 미달로. 그러니까 안양의 김정현 선수하고 착각이 돼가지고 기록이. 그 너무 아마추어. 그렇죠. 그거는 좀 아마추어죠. 나이 차이가 얼마인데. 그래서 서울이랜드의 서재민 선수 바뀌었고요. 그리고 전남의 윤재석, 안양의 최현우 이렇게 들어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공격 포인트로는 윤재석 선수가 눈에 확 띄고 한데 저는 서재민 선수. 저도 서재민 선수 찍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투표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분야라서. 왜냐면은 저는 저 3명의 영플레이어 중에서 22세 이하라는 어떤 이미지를 뛰어넘은 유일한 선수가 서재민 선수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윤재석 선수도 천안에서는 22세 이하 카드 형태로 전반에 뛰고 이제 후반에 들어가고 하는 전남에 와서는 또 달랐지만 그런 방식으로 많이 기용이 돼서 저는 서재민 선수가 조금 더 서씨가 상 한번 받을 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결국은 미디어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K리그2를 많이 안 보니까 공격 포인트를 보고 윤재석에게 많이 가지 않을까. 감독 선수들도 막상 잘 몰라요. 뭐 1년에 뭐 3번 붙는 건데 뭐 정말 특출난 활약을 하는 선수들 아니면은 판단이 그렇게 막 몰리고 하진 않기 때문에 혼전이 예상이 됩니다. 자, 베스트 11 공격수 쪽에 와 뮬리치가 있어. 야, 근데 김종민 선수 그 막판 그거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네, 그건 크죠. 그 7초 퇴장? 14초 퇴장. 뮬리치가 있고 아라블리도 후보했어. 누구야 뽑은 사람? 아라블리는 좀 이거는 아라블리는 전남 원툴이잖아. 아라블리는 이거는 저는 넣었는데. 마테우스 모따가 정배고 후이즈가 좀 표를 얼마나 받느냐.
근데 아마 마테우스 못 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이게 김종민 선수 유일한 토종이지만 아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 미드필더에 강민규, 루이스, 브루노 실바, 중앙에 뭐 김정현, 김종석, 발디비아, 라마스, 임민혁, 홍원지. 저는 여기가 제일 빡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중앙 미드필더가. 누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김종석 선수하고요. 네. 제가 발디비아였나 김정현 선수였나 둘 중에 하나를 넣었는데. 저는 김정현 선수하고 네. 뭐 발디비아. 발디비아 작년보다는 떨어지긴 한데 네. 그래도 네. 맞지 않나 싶어요. 네. 우측면 바사니, 변경준, 주닝요. 아, 변경준 잘했는데 근데 바사니가 전 너무 바사니, 예. 네. 주닝은 왼쪽- 잘했어요. 네, 왼쪽은 루이스가 아마 맞지 않을까. 그렇군요. 자, 그리고 좌측면 수비수에 강준혁, 김동진, 박민석. 저는 김동진. 김동진이 이건 김동진이지. 예. 중앙 수비수에 이은범, 오스마르, 이창용, 이한도, 황기욱, 조윤성. 저는 이창용, 이한도, 이한도. 저는 황기욱 선수. 황기욱. 예. 황기욱하고 누구야? 이창용. 예.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수비수에 김명순, 이태희, 이항민. 오른쪽이 좀 여기가-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고만고만해. 근데 이태희 선수 받지 않을까?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또 해보니까 안영 선수 많이 받을 것 같더라고요. 네. 골키퍼 김다솔, 손정현, 신송훈. 저는 그냥 개인적 아까 정종문 감독과 비슷한 개인적 선택. 저는 신송훈. 진짜 유니크한 골키퍼고 키가 작아요. 예. 그런데도 퍼포먼스가 진짜 좋아요. 음. 신송훈이. 일단 이 선수가 그 담력이 굉장히 크고 자기가 그런 체구적으로 작다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자기 플레이를 하는 선수라서 저는 신송훈. 그렇습니다. 다솔이 형 저희가 미안. 네, 얼마나 맞출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그리고 인천 유나이티드 강등이 확정이 됐습니다. 생존 왕이라는 표현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뭐 비대위 예. 제가 들어가게 돼서 갔는데 생존 왕이라는 별명에 자부심을 가진 관계자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뭐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멸칭이다. 이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결국에는 맨날 꼴찌 언저리 있다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별명이 안 붙는 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네 다녀왔습니다. 정말 좀 제가 있다고 비대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위가 비대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 위 작습니다. 네, 예. 이게 좀 독특한 모습이긴 해요. 팀이 강등되면 보통은 이제 시도민 구단주들은 나몰라라 하는 경우들도 많고 좀 뭐 격려보다도 약간 과거에 홍준표 도지사라든가 네. 이런 경우들을 보면은 뭐 신상진 성남시장도 그렇고 이걸 해체할까 말까 뭐 이런 식의 약간 부정적인 이슈로 끌고 가는데 인천 유종복 시장은 아니다 나 그대로 지원할 거고 팀 다시 1년 만에 승격하는 게 목표고 어제 또 저 비대위 이제 첫 출범에는 본인 직접 나와서 브리핑까지도 하는. 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일단 이런 위원회를 꾸리는 시도 자체를 아무도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이게 꾸려진다 하더라도 뭐 팀 차원에서 뭐 자문을 받는 정도일 줄 알았는데 일단 시장이 직접 관여를 했고요. 저기 참여를 했고 이 기자회견 전에도 만나서 얘기를 나눴고 기자회견 끝나고 식사도 같이 하고 하면서 꽤 긴 시간 얘기를 했고 굉장히 잘 들어주더라고요 얘기를. 그러면서 아무튼 굉장히 실질적으로 관심이 있고 잘 알더라고. 경기장에도 많이 왔어요. 엄청 홈경기 거의 다 왔다 그러던데. 네. 근데 왔다고 뭐 이렇게 팬들한테 인사하고 이런 퍼포먼스를 안 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거의 다 왔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좀 알고 계시고 결정적으로 강등이 되지만 시 예상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저는 그 비대위라는 게 약간 보여주기 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이런 거 한다. 우리가 시에서 이 정도 돈을 끌어다가 쓰는데 우리도 비상 사태라는 거 인식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액션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권한이 꽤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지금 많은 것들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시장이 그런 의지를 보여주니까 참여한 사람들도 뭔가 제대로 해야겠는데 이런 분위기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비대위가 운영이 기간이 있습니까 이게? 언제까지 하는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일단 정식 지금 대표이사 없잖아요. 네, 공석 상태죠. 임시 대표를 지금 심창구 네. 대표이사가 하고 있고 대표가 대표가 이사가 근데 정식 대표를 선임하려면 3월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3월까지 네. 이사회를 총회가 열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사들도 사퇴한 상태고 그때까지는 지금 대표이사가 임시 대표이사가 가고 지금 저희의 목표는 일단 한 2주 안에 중요한 결정들을 최대한 내리고 뭐 감독 유임이냐 네네네. 전화냐
그래서 네. 빠르면은 그때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대표이사 선임 될 때까지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태인데 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아무튼 인천이 까보니까 제가 선수들의 뭐 연봉 리스트나 뭐 예산 쓰이는거나 소위 말하는 탑 시크릿 정보들을 많이 보셨군요. 그렇죠. 조성환 감독이 나가는 과정 이런 걸 다 봤는데 연봉 규모가 상당히 크고 특히 외국 선수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고 그거는 이제 뭐 작년 연봉 공개 때도 나왔죠. 그렇죠. 외국인 선수 연봉만 따지면은 전북 울산에 밀리지 않는 게 인천이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경기에 뛰지 않는 선수들 중에 고연봉자들도 많고 예. 여러 가지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전도이 필요한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강등이라는 게 진짜 한 번 떨어지면 그 시즌에 못 올라오면 전 되게 어렵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선수 구성이나 뭐 예산 규모나 이런 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한 번 여기서 더 머문다? 그러면은 C에서도 더 네. 같은 연봉을 줄 만한 명분이 없고 그 작년에 수원이 충격적인 강등을 당했는데 사실은 수원이 올해 K리그 2에서 플레이오프도 못 온 뭐 결정적인 이유는 그 팀을 재정비를 해야 되는 중요한 여름이적 한 시장을 달- 망친 게 크죠. 예. 한 달 반이 넘는 그 시간을 네. 이게 박경훈 단장 선임도 1월 초에서나 됐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비대위를 꾸려가지고 뭐를 하겠다 결정을 하고 방향을 잡고 이렇게 이런 전략을 짜가지고 우리가 승격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수원은 그 시간대 그냥 멈춰 있었잖아요. 감독이 뭐 썰만 있을 뿐이지 누가 오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렇게 됐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인천은 좀 반면 교사한 걸 수도 있겠고요. 네. 네. 아, 그 수원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음. 수원도 그러니까 수원 삼성도 승격을 못했다. 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될 정도로 얘기하신 것처럼 많이 참고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생각보다 인천시에서 축구단 운영에 진심이고 뭐 그 축구단 운영에 위협이 되거나 좀 걱정할 만한 멘트들이 전혀 나오질 않았고 시장이 저렇게 나서니까 그 시청에 있는 그 관련된 공무원 분들도 정말 인천 유나이티드 열심히 네. 챙기고 하는 모습이 있어서 굉장히 좀 저는 이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예. 그거라고 생각해요. 왜 저렇게 시장이 열심히 할까? 결국은 축구가 열리는 날에 축구장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예. 정치인들은 그게 제일 예민하거든요. 막 팬이 없으면은 네. 이번에 올해 평균관이 10,000명 넘었더라고요. 10,000명 인천이. 넘었어요, 예. 인천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시도민 구단들이 세금을 쓰면서 의의를 가지려면은 경기 날에 많은 사람이 와야 돼요. 시민들이 와야 돼요. 그래야 뭐라도 명분을 찾고 계속 팀이 이끌어갈 동력이 생기는 거고. 저는 그래서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도 네. 옛날 경남도지사 때 얼마나 서슬펐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그랬는데 대구 가니까 대파하게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는 걸 보니까 딱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음. 나 대구 FC 좋다. 음. 신경 쓰겠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시도민구단 안 되는 팀들 하나만 바꾸면 돼요. 경기장을 사람 오게 만들면 됩니다. 그게 제일 힘들죠. 네. 제일 힘들지만 그걸 해야 됩니다. 네. 네. 아무튼 인천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저도 그 시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되게 좀 많이 의외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대부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항구 도시 가장 큰 항구 도시들은 명문 구단들이 있습니다. 네. 항구 도시에 있는 팀들은 역사도 있고 성과도 내는 그런 축구의 어떤 페디그리가 있는데 리버풀, 바르셀로나, 뭐 함부르크 나폴리. 2부에 떨어져 함부르크 그렇고 네. 뭐 저기 부에노스아이레스 뭐 하여튼 뭐 여러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배를 타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시대니까 인천이 우리나라의 첫인상을 네, 결정하는 또 많은 관문이죠. 사람들이 드나드는 관문. 그러니까 현대판 항구잖아요. 대부분 외국인 선수들이 인천이라는 팀의 메리트를 느끼는 것도 그런 부분도 커요. 네네네. 자기들이 이제 출국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네. 또 송도 국제도시 이 이미지도 굉장히 크고. 그렇죠. 샬케는 탄광도시예요. 네, 마인, 네. I'm 마이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팀이 그리고 인천이라는 게 워낙 또 타지에서 온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지역색이 중심에- 특이합니다. 예, 좀 이렇게 뭉치는 게 약하다는 내부적인 맞아요. 분석들도 있고. 결연 의식 이런 거, 네. 팀의 중심 매개체 이런 문화적 매개체가 도시에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축구팀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가 만들어지기 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이번을 계기로 축구팀의 어떤 소중함과 또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여를 했고 충분히 가능성 있고 좋은 분위기이긴 합니다. 근데 이 분위기가 잘 이어져서 긍정적인 성과가 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네. 감독 거치는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되고 논의 시작이 안 됐죠 아직. 논의는 많이 했죠. 그날 하셨어요? 어제 네,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근데 뭐 하루에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 거의 매일 오늘도 좀 뭐 통화도 많이 했고 할 건데 어쨌든 그 모든 거를 다 원점에서 놓고 재검토를 하는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떤 결정이 난 건 전혀 없고요. 네. 그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수들에 대해서 그렇고. 뭐 리빌딩 강도 높게 해야죠. 어, 근데 또 승격을 위한 팀 퍼포먼스도 필요하기 때문에 남겨야 될 선수는 남겨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지금을 원년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전임 시장 때 임명된 사장한테 계속 기회를 줬었고, 그리고 선수단도 이제 전임 떠난 감독이 데리고 온 선수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즌의 끝까지 여기 썰어놓은 이거 당신이 쓴 건가요? 네, 제가 썼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야, 울산 엠블럼 바꿔서 줬네. 저기 울산 엠블럼 저런 거 옛날 거 들어갈 가능성도 높았을 텐데. 아 그렇군요. 네, 우리 PD님이 아주 센스가. 자, 우리 썰어정 TV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좀 더 빠른 소식들을 들으실 수 있고요. 자, 오늘 궁금해하셨던 것도 많이 있었는데 일단 화성 FC 그 차두리 감독 보도가 나왔는데 아직 공식 오피셜은 안 떴죠? 공식 오피셜은 예. 제가 볼 때는 그 팀의 프로화 전환 발표와 네. 함께. 그 자리에서. 예, 왜냐면은 그 프로화 전환을 이슈화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잖아요. 이벤트잖아요. 차두리가 K리그에서 감독 데뷔를 하는데 그게 프로로 입성하는 화성 FC다. 예, 그거 같이 터뜨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K리그 2 이제 짝수팀 되는 거죠? 14개 팀이 되는 네, 거죠. 14개 팀이 돼서 진행이 되겠고요. 그래서 차두리 감독의 첫 감독직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미 코치진 구성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이고. 누구 뭐 얘기 됩니까? 그러니까 근데 차두리 감독은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에 친한 뭐 축구인이다 이게 아니라 진짜 좀 실력이 있는 이름값은 떨어져도 본인이 경험하면서 이 친구 실력이 있다 이런 사람을 하고 있고 그 전 얘기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요? 윤현필 감독 아세요? 몰라요. 예, 윤현필은 그 영어 그 교재로 유명하신 분인데. 아 그래요? 아 그분 안현필이구나. 예, 아무튼 네. 2023년에 오산고 감독을 했었던 굉장히 젊은 지도자입니다. 관계가 없지 않네요. 예, 관계가 없진 않지만 오상고. 이름값이 뭐 대중이 예. 아닌 이름값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 윤현필 감독이 아마 수석 코치로 합류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선수는 뭐 이름이 선수는 있는 화성이 있습니까? 이미 어느 정도 또 K3 기준으로는 괜찮은 네. 선수진을 구축하고 있어요. 뭐 저 예전에 우리 인천에서 활약했었던 월미도 호날두, 우리 유병수 네. 뭐 선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차두리 감독이 원하는 선수들을 좀 상당 부분 보강을 해줘야죠. 예, 보강을 해줘야 되니까 그 부분도 뭐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차차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차호연 선수 여기가 있구나. 예, 여기 수원 삼성 뉴스, FC 서울 뉴스 출신들 좀 꽤 있어요. 뭐 또 차두리 감독이 그 FC 서울 임대 많이 오겠네. 잘 하니까 또 영입학원에 임대 많이 임대할 수도 오겠네. 있고요. 오상고 예. 출신들. 오상고 출신 좋은 선수들 많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전남 이정관 감독님 일단 시즌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전남 감독 뭐 화마평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계약은 이번 시즌까지잖아요. 예, 계약 연장은 안 하는 걸로. 예. 오늘 이정관 감독이 아마 구단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답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새 감독을 결정을 할 겁니다. 뭐 후보군 있습니까? 후보군 좀 뭐 박진석 감독이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었는데 박진석 감독하고 협상은 결렬된 걸로 알고 있고요. 결렬됐군요. 예, 강철, 전남 레전드죠. 노상래, 뭐 김남일, 뭐 박동혁, 뭐 많은 감독들이 이름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뭐 이민성 감독도 거론됐던 것 같고요. 예. 근데 이렇게 쉬고 있는 제가 이번에 인천 그 비대위 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좀 약간 제가 생각할 때 약간 아쉬운 게 있는데 뭐냐면 일단 감독 새로 뽑을 때 늘 이제 쉬고 있는 감독들만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렇군요. 전남도 감독이 바뀔 것 같고 또 감독이 바뀔 만한 팀이 있습니까? 감독이 바뀔 만한 팀요. 충북 청주는 이미 뭐 감독이 공석이었고 권호규 감독 땡이 내부 승진을 통해 가지고 정식 감독이 되는 걸로 그렇군요. 알려진 분위기고요. 지금 감독이 뭐 강등되는 팀들은 자연스럽게 바뀌지 않을까요? 지금 인천도 그 고면 중이지만은
강등은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전북이랑 네. 배구 중에서도 감독이 만약에 강등이 되는 팀이 나오면은 감독 교체 뭐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포항 감독 바뀌어요? 아닐걸요. 포항 감독 소식 있냐고 이렇게 오히려 물어보시는데. 예. 오히려 지금 강원이 지금 윤정환 감독과의 재계약 협상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이게 뭐 야채 상황에 따라서는 강원이 감독이 바뀔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적은 수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옵션이 1년 있죠. 근데 이제 구단하고 윤정환 감독이 개인 조건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서로 이견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야. 유명한 감독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저희 인터뷰에 네, 했었죠. 네. 네, 그래도 좀 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선수보다는 좀 익숙한 선수. 네. 일단 안양은 지금 현재 이 승격을 이끈 멤버들부터 잡기를 원하는데 이태희 선수가 지금 일단 원하는 데가 많다 하더라고요. 네, 네. 지금 사이드백 특히 왼쪽 사이드백이 풍기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고 하고 뭐 리영직 선수도 좀 잡아야 되는데 리영직 선수는 아마 뭐 조건을 좀 상향해주면은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외국인 선수 두 자리 보강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뭐 안양은 그거 하고 모르겠어요. 울산 외국인 선수 제가 어제 한 명 확정돼 있다고 이름하고 그것까지 아직 다 확인 안 했지만 한 명 확정돼 있다라고 공격수 얘기했더니 바로 뭐 특정 선수 이름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루카스 바르보사 루머 떴더라고요 하셨네요. 저거는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볼 텐데 저 선수는 예전에 울산 리스트에 있었던 선수입니다. 그 배서준, 이상민 계속 썰이 있었잖아요. 그 두 팀 모두 상대 그 선수를 원한다. 네. 서로. 근데 저거의 가장 큰 변수는 이상민 선수인데 이상민 선수가 지금 상무 지원했거든요. 근데 합격할 전망이에요. 네, 그 포지션에서의 경쟁력 이상민 선수가 있기 때문에 합격을 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뭐 저거는 논의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배서준을 그냥 영입하느냐, 아니면 뭐 그냥 다른 선수 돌아가느냐. 카드를 뭐 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네, 그렇죠. 조현석 선수는 K4 거제 시민축구단으로 가고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네. 그래도 생각보다 네, 지금 호날두는 길게 얘기했네요. FA 서울하고 6개월 계약이고 추가 옵션이 있는데 아마 서울이 추가 옵션은 안 쓸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해요 하품에서. 자,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슈퍼챗 보내주신 루이님,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각한 덕분에 슈퍼챗을 벌었네요. 네, 제가 지각하지 말라고 보내주셨는데.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적 시장이 이제 열렸습니다. 네. 서우정 기자의 썰어정 TV 많이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